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종로 신촌에 있는 부원장이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 아까 입시 설명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또 좋은 결과 안 나왔을 때 재수나 또 N수를 선택했을 때 어떤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저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학원이 가진 장점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종로학원 그러면 제일 오래된 재수학원이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어떤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이 장점인지를 또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희 슬로건이 좀 요즘 이래요. 너네 학원 한반 인원은 몇 명이니?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선택하고 싶은 거냐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학원이나 수업하는 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나한테 맞는 수업. 그러니까 지금 다 똑같으실 거예요. 보면 어떤 게 똑같냐면 열심히 공부했죠. 근데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건 안 나오고 또 어떤 건 좀 오르고 어떤 건 좀 오르지 않고. 결국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수업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선생님하고 호흡, 또 궁합, 또 과목과의 궁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지금 N수 시작반은 한 반에 15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규반을 가게 되면 정규반은 언제냐면 2월 20일 이후에 개강을 하는 거고요. N수 시작반은 1월 5일부터 시작을 하는 반이고요. 그 차이는 아무래도 모든 입시가 다 끝난 다음에는 2월 20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미리 선택을 하거나 좀 내가 올해 만족하지 못한 성적이 나왔을 때 선택을 하는 게 저는 N수 시작반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게 N수 시작반입니다. 뭐냐면 좀 일찍 결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15명 정도로 한 반을 구성해서 아이들도 잘 파악하고 우리도 잘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 서로 궁합을 맞춰 나가자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무엇이 좋다고 생각하냐면 지금 아까 영어 때문에 유불리, 국어 때문에 유불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무엇을 좀 잘하고 무엇을 더 오를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수업인지에 대한 부분이 맞을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15명씩 한 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정예는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필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15명이냐, 왜 30명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소수정예라고 한다면. 근데 왜냐하면 동네 학원들은 소수정예 그러면 5명도 있고 6명도 있는데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5명이 있어요. 조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 명 정도는. 그러면 벌써 5분의 1이 조는 거예요. 근데 15명만 돼도 2명이 졸아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아까처럼.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학습 분위기를 공부하는 쪽으로 맞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인원이 15명에서 30명 사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적으면 아이들은 다 뭘 보냐면 편한 쪽을 봐요. 자기한테. 아, 쟤도 조니까 나도 졸아도 되는구나. 쟤가 공부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근데 이 인원이 어느 정도 인원을 넘어가면 잘하는 애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0명짜리 수업이랑 아까 15명짜리 수업은 뭐가 다르냐면 100명짜리 수업은 지금 다 저만 보시잖아요.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맞춰드리지 못하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15명짜리 수업을 100명짜리 수업을 들어서 아이들한테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15명이면 맞출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레벨링이 되어 있는 15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준별로 나눠져 있는 15명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인디비주얼하게 아이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1대1 2차 게임, 성취 레포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1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더 아이들을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안 나오는 건지 국어는 왜 안 되는지 수학은 왜 안 되는지 왜 해도 안 되는지 그럼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요. 저는 이렇게 해요. 변화를 해야 그러니까 본인이 바뀌어야 성적의 변화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다 그러죠. 작년에 덜 공부했으니까 올해 더 많이 공부하면 오르겠지. 실제로 그럴까요? 진짜 공부 많이 하면 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효율적으로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성적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양 다시 하는 거 많이 오르면 좋잖아요. 정말 뭐 수능 대박이라는 말을 수능 볼 때는 못 쓰겠지만 재수를 해서 재수 대박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끔 저는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더 밀착하고 더 아이들에게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설명회로 오셨잖아요. 저는 저희 반 애들은 다음 주에 옵니다. 저한테. 제가 이제 부원장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담임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희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1년 동안 알기 때문에 설명이 안 가도 돼요. 제가 다 아까 전에 그렇게 뭐가 유리한지 뭐가 불리한지 니한테 맞는 과가 뭔지 네가 왜 사탐론을 했는지 네가 왜 과학을 아직 선택하고 있는지 네가 왜 수학을 했는지 왜 네가 영어를 했는데 안타깝게 안 나왔는지를 다 판단해서 그것을 갖고선 올해 또 정시를 쓰는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런 데 참석을 하지 않고요. 다음 주에 이제 왜 다음 주냐? 이번 주까지가 이제 수시 추가 모집이잖아요. 이제 오늘도 발표하고 수가 추진 모집 제가 발표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끝나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모르시는 것들 중에 다 아시겠지만 수시 2월이 있어요. 뭐냐면 수시에 5명을 뽑는데 3명을 못 채웠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요? 정시 인원으로 가겠죠. 그래야 정시 지원이 정확한 명수가 나오기 때문에 수시가 다 끝나야 또 정시는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아까 파악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소수를 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5명 소정의 시스템을 갖고 가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여기 책임 교과 담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지금 이렇게 입시 설명회를 들으면 어머니들 아이의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다른 학원들은 수업하는 선생님이 담임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관리 선생님이 아니면 입시 전문가만 이렇게 담임을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얘가 4등급이 나왔어. 공부 열심히 하니까 4등급 나오지. 공부 열심히 해? 이러고 끝나요. 근데 교과 담임이 한다면 제가 수학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아예 수업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아, 수업 태도. 아, 네가 이렇게 공부하고 복습을 이렇게 하고 수업을 이런 식으로 네가 이해하는구나. 이 방법이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까지 분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아이가 공부 습관이나 성향 때문에 암만 공부해도 4등급에서 3등급이 되거나 3등급에서 2등급 되는 게 어려운 과목들도 있어요. 다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과목들도 분석을 해서 사탐런을 하더라도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또 과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줄 수 있다는 게 저의 강점입니다. 저도 담임을 하고 있지만 전 담임을 되게 만족하는 편이거든요. 전 수학을 가르쳤고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 교육도 전공했고 학교에도 있었는데 저는 수학을 가르쳐도 즐겁지만 담임으로서 아이를 파악하고 아이가 안 되는 것들을 도와줬을 때 더 훨씬 더 만족을 많이 느껴요.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는 또 그런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장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저희 종락은 아까 오래됐다고 말씀드렸고 전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컨텐츠나 전문 강사진 당연히 보지 않으셔도 당연히 이건 검증됐다고 생각은 하고요. 컨텐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증되고 정제된 컨텐츠를 푸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아까 담임 선생님들이 다 봤으니까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또 전공했으니까 더더욱 더 잘 봐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갖고 아까도 뭐 이런 오늘도 보시면 입시 설명회 보면 오늘은 이렇게 많지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늘 어느 정도 이상은 있어요. 종로는. 그리고 임성호 대표님도 엄청나게 언론에 노출되고 있고요. 이런 게 다 뭘까요? 데이터의 힘이죠. 당연히 종로는 그런 데이터를 계속 전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 다 선생님들께 공유하고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그냥 어머니도 이제 여태까지 아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열심히 하지 못해요. 힘들 때도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잖아요. 다들 아이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얘가 왜 힘들구나. 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을 때도 있고요. 또 수업을 통해서도 수업하면 오늘 얘가 수업을 열심히 안 됐지? 어저께 열심히 들었는데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더 관리해 줄 수 있는 통합관리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고요. 정시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어떤 게 좋으냐면 올해 같은 경우가 제일 좋았던 건 올해는 불수능이라고 하잖아요. 최저를 맞추면 논술로 붙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전 아이들에게 이런 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야, 논술 쓰는 연습을 오래 하는 게 아니라 정시를 간다는 걸 목표로 잡아놓고 우리가 뭘 맞추는 거? 최저를 맞춰야 돼.
최저를 맞춰야 논술을 써먹지. 전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거나 아이들을 만나면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요. 수시 딱 써놓고 최저가 6월달, 9월달 나왔어요. 그때부터 논술만 써요. 그러면서 성적은 뭐예요? 살짝 떨어지죠. 특히 올해같이 영어가 어려울 땐 대단히 많은 아이들이 최저가 안 맞죠.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만 맞추면 원래 10대 1인 게 실질 경쟁률은 2대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1.5대 1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 따라서. 그럴 때 훨씬 더 빛을 보죠. 그럼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 처음부터 그 얘기예요. 야, 어차피 올해는 정시를 목표로 가는 거야. 수능 끝까지 공부하는 거야. 거기에 논술은 너의 옵션이야.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그런 거야. 논술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수시를 꼭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시만 가는 게 아니라 옵션을 더 늘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 입시 쓸 때 다 보세요. 옵션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시고 정시 지원할 때도 가나 다군 또 라군 그러니까 번외도 있어요. 실제로 얘기하면 가나 다군 외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두 군데 보세요. 물론 좋은 학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특성학과도 있고 좋은 과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줘요.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꼭 하나만 보고 딱 갔을 때 그게 안 되면 실패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을 알려주고 자신감을 주고 사회에 나갔을 때 대학을 갔을 때 만족하고 자기가 이루는 꿈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게 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재수는 실패가 아니잖아요.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냥 실패해서 한 번 더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꿈을 더 높은 꿈을 꾸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걸 들었을 때 아 저렇구나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을 때 아 저런 자신감이 있구나 저런 마인드로 가르치는구나 저게 나랑 맞는구나 우리 자식을 보냈을 때 단순히 성적 올리는 것만 끝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생각하고 아이들도 아껴주고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구나를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정말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생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공부 외의 모든 변수는 다 차단해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인강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로 인강 들어보신 적 별로 없잖아요. 인강이 없다? 단점이 아니에요. 전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인강이 없는 걸 왜 장점이라고 생각하냐면 인강을 강조하는 학원들은 와이파이를 풀어놓죠. 와이파이 풀어놓으면 뭐예요? 카톡도 할 수 있고 딴짓도 할 수 있어요. 요즘 다 모든 IT 기가 다 그렇잖아요. 그 뭐가 나쁘냐면 아이들은 언제나 늘 힘들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면. 그럼 잠깐 딴짓을 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정말 잠깐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인강을 볼 수 있는 공간도 제한해 놓고요. 또 인강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좋으냐면 저는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상담할 때. 우리가 TV를 봐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 그 다음날 무엇이 기억날까 이렇게 여쭤봐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모든 줄거리가 기억날까? 아니면 재밌는 장면과 포인트만 기억날까? 인강은 자칫 잘못 공부하면 포인트만 기억나는 거지 전체적인 흐름을 다 파악하기엔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TV로 공부했나요? 책으로 공부하지? 책으로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야 진짜 공부가 되는 거고요. 책으로 공부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인강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나에 맞는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봤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입시 설명회 들으셨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나하고 맞는 입시 설명회 들으셔도 되고 또 뭐 찾으셔도 돼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갖고 만족할 수는 없다고요.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강만 들어요? 어떻게 인강만 봐요? 학습이잖아요. 배울 학자에다 익힐 습자.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혼자 공부도 해봐야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 뭐하냐면 애들은 이해 안 되니까 인강 보고 이해 안 되니까 인강 보고 이해 안 되니까 인강 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실패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올해 무언가가 잘못됐으니까 N수를 선택했을 거고 그 무언가 잘못된 것을 누군가의 도움을 일시 찾아야 우리는 바뀔 수 있고 내년에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한다면
한번 이런 걸 고민해보고 시작하시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써져 있는 뭐 수강료 훈합제도 이런 부분들도 뭐냐면 다 모든 학원들이 수강료를 받고만 시작하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강료를 지불하셔도 상관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 저희가 올해 지금 수능에서 결과 나온 아이들의 상장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다 올라요. 다 올라요. 얼마만큼 오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목표만큼 오르는지, 자기의 목표보다 더 오르는지, 아니면 목표보다 덜 오르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르는 건 당연한 게 뭐냐면 1년 더 공부했는데 올라야죠. 떨어지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당연히 얘기해요. 하면 오른다고. 근데 어떻게 오르느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국어, 영어 같은 부분들, 탐구 골고루 오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골고루 케어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를 왜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머니 다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럼 뭘 할까요? 가장 재미있는 과목, 가장 잘하는 과목. 아이들 다 그래요. 공부하는 것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플랜을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편한 과목,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이런 걸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플래너를 검사하고 플래너를 통해서 아이하고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기본적인 상담을 한다면 그런 공부 방향이 잘못된 걸 잡아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골고루 오르는 성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올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오르고요. 또 물론 유지되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린 무조건 공부하다 다 오를 수는 없어요. 유지하는 것도 공부기 때문에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영어가 2등급에서 2등급 유지됐지만 실제로는 오른 거죠. 올해 아까 보셨지만 1, 2등급이 줄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도 보고요. 뭐 이렇게 골고루 좀 나오게끔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보시다 보면 다 조금씩 오르죠. 이런 애들은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근데 보면 또 그 중에 보면 떨어진 것도 있죠. 왜냐면 1등급은 1등급으로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해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하나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아이들 되게 엄청 잘 봤죠. 엄청 잘 봤어요. 근데 하나를 왜 이렇게 못 봤지? 얘가 물리예요. 그죠? 물리예요. 그럼 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럼 얘는 어디 가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저라면 이런 이과이가 물리를 선택했고 이렇게 한다면 좀 안타깝지만 서울대 공대 쪽에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지방 의대 중에 탐구를 하나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의대를 가고 싶다면 그런 학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전략을 보자마자 나타나는 거. 치대는 가겠다. 어느 정도 치대는. 수도권은 못 가도 조금 밑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거든요.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못 봤을 때도 대책을 세워주는 거고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제가 보자마자 그냥 3등급이네. 그럼 3등급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게 아니라 물리. 우리 물리를 했구나. 그래도 물리 했으니까 다행은 뭐예요? 서울대 쓸 수 있구나. 왜 생지는 못 쓰잖아요. 서울대.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랐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오르느냐, 어떤 식의 전략을 짜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오른다는 거는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오른 아이들 위주로 보여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건 다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뭐 장학 혜택이나 이런 건 보시면 되고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시간표입니다. 어느 학원 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7시 50분까지 등원을 하고요. 아침에 조례를 하고요. 전 조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 어저께 잘 잤는지. 왜냐하면 학원에서 핸드폰을 못 쓰기 때문에 집에 가서 늦게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핸드폰을 쓰다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당연히 공부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조례 가서 애들 표정을 한번 쫙 봐요. 그리고 오늘 한번 화이팅 하자 이런 좋은 얘기들 해주고요. 오전 수업은 국영수 위주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점심 먹고 오후는 저희가 보시면 뭐 학습 컨설팅이라는 게 있고 선택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탐구 선택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일 중에서 한 이틀 정도는 탐구 선택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 3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담임이랑 상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못하면 테마 수업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수학의 뭐 삼각함수, 뭐 문학의 뭐 고전문학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선 그런 것들 수업이 있고요. 질의응답이라는 건 당연히 우리가 아까도 교과 담임이기 때문에 수학, 국어 위주로 선생님이 있거든요. 영수. 그러면 그 선생님이 계세요. 질문 가능한 거고요. 야간에는 조금
선생님이 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국어 선생님 한 분만 계시고 영어 수학 선생님 한 분만, 요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그래도 질문 다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녁급식, 점심급식은 저희 신촌만은 정말 좋은 건 저희 급식실이 따로 있어요. 실제로 식사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가 좋냐면 공부하는 공간과 밥 먹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공간에서는 어쨌든 항상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급식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 장점은 저희는 오시면 아시겠지만 단독 건물을 쓰고 있고요. 단독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외출이나 조퇴를 할 때 다 한 문으로 나가요. 그래서 아이들 통제가 좀 쉽고요. 오자마자 핸드폰을 걷고 집에 갈 때 핸드폰을 주기 때문에 핸드폰하고 떨어지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되게 많이 늘어난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또 이때 급식 시간도 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학원에만 있기 때문에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주말은 토요일은 저희는 5시까지 의무 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습이 너무 많으면 또 힘들고 또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오전 시간을 통해서 실전 주간 평가를 해서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이렇게 감을 익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공부한 거를 확인한다는 개념보다는 계속 시험을 보면서 시험이 익숙해지고 시험이 편해지게끔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는 5시까지는 의무자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점심까지는 학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고요. 토요일 날 저녁, 일요일 점심, 일요일 저녁은 학원에서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식사를 할 때는 외출은 이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가 중요한데 왜 주말까지 다 필수로 안 시키냐? 시켜봤더니 아이들이 지쳐요. 생각보다 11개월을 보낼 수 있는 10개월을 보낼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의지 있는 아이들 또 와서 다 한다는 생각 갖지 말고 오전만 하고 가면 좀 오후에는 집에 가서 좀 쉬는 것도 좀 좋고 아니면 집에 가서 좀 편하게 공부하는 것도 좋다.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지. 조금 더 편안하게 공부를 하라는 거지. 아니면 만약에 아프면 그날은 약을 먹고 자라는 거지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의무로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너무 없고 아이들이 너무나 부담을 느껴요. 난 쉬는 날이 없네라고. 그래서 여기만큼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담임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아까 저희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순공 시간을 얘기해요. 순공 시간 뭐냐면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수업 듣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한 아이들을 보면 아까 어떤 친구 하나 얘기하는데 보니까 65시간까지 나온다고 그러고 뭐 61시간, 60시간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은 편이에요. 실제로 공부를 시켜보는데 그 5시간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냐? 주말에서 나요. 그런 아이들도 공부를 그렇게 많은 하는 아이들도 주말에서 나요. 왜냐하면 진짜 일요일 날 공부 많이 하면 12시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자는 시간 8시간 빼고 그죠? 근데 이건 산술적인 거잖아요. 여기 어머니 오시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8시간이라도 공부한다면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내 순공 시간이 58시간이었어. 일요일 날 안 했어. 그럼 50시간 돼요. 확 차이가 나죠. 주말이 그렇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이들한테 아까 목표 세워주고 올해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많이 아이들 설득도 할 수 있고 마음에 와닿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번 더 하신다면 이제는 진짜 숨도 안 쉬고 공부해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한 공부를 하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종로가 대신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한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돼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당연히 컨텐츠는 이제 저희 종로 것만 또 하지도 않고 또 대성이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또 보고 또 바탕 상상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면 학생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플래너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까 순공 시간 본인이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지 처음에 플래너 못 쓰는 애들 많아요. 이건 왜 계획해서 쓰는 거니까요. 어떻게 내일 공부할 걸 아이들이 알까요? 공부 잘해야지 알아요. 근데 처음에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공부 결과 보고서 써라. 일주일 동안 네가 공부한 거 가지고 분석해서 다음번을 또 설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렇게만 끝나니 우리가 어떤 문제가 좀 있었냐면요. 계속 하면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죠? 우리 아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나요? 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재수를 시키거나 N수를 시키시면 성인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진짜 얘기하죠.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잘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럼 어머님 속이 타죠. 또 작년처럼 되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희가 매번 전화 드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로 멤버스를 통해서 그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통하냐면 여기서 성적표를 본 시험지 성적표도 올리고요. 오답도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상담 관리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담임 선생님이랑 아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상담을 한다고 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잖아요. 중간에 과목 상담을 붙여주죠. 만약에 영어를 좀 못한다, 영어. 아니면 탐구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상담을 초반에는 엄청나게 많이 하고요. 어느 순간 아이가 궤도권에 오르면 2주일에 한 번, 3주일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험 볼 때만 할 수도 있겠죠. 당연한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많이 하겠어요. 어머니도 느껴질 거예요. 어서 성적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합격 예측 서비스 무료 이용.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처음 갔을 땐 여기였는데 이번엔 여기구나, 저기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 이제 상담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무조건 많이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상담이 또 필요 없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 모든 시험이 끝나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전처럼 잔소리가 많은 상담, 초반에는 잔소리가 많아지겠죠. 하지만 점점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격려, 위로 이런 것들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동로 E클래스를 통해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한 거예요. 상담 이렇게 해서 밝은 태도로 이런 모습, 초반에 이런 것들 많겠죠. 신입생 첫 상담은 당연히 많겠죠. 하지만 또 6월 이후, 9월 이후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근데 또 그때는 이럴 수도 있겠죠. 6월쯤 되니까 체력이 떨어지네요. 좀 힘드네요. 이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이 나오면 이렇게 예측도 계속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시험을 보면 오답 노트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보여드려봤자 이건 나중에 또 다니면서 보시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적표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그리고 정시를 쓸 때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알아보세요. 더 많이 다니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또 정시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 해서 또 저희가 또 금요일 날 또 있잖아요. 설명회가 또 다 조금씩 다르고 또 한 학원에서도 연사가 다르면 다를 수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리 학원 소개하지만 또 다른 분이 소개하면 또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 귀에 쏙쏙 들리고 내가 아는 것. 또 만약에 또 그런 분이 맞다 그러면 또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도와드릴게요. 어쨌든 종로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지 학생들의 실패를 이용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또 올해보다 또 언제 지금보다 항상 발전하는 미래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는 곳이 종로학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긴 시간 동안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원장님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하실까요? 그래서 원장님 마무리 멘트로요.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마지막 마무리 멘트만 듣고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통 요즘엔 재수라고 하지 않고 N수라고 좀 많이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수능 공부한 층이 다양한 거죠. 검정고시 학생도 있을 거고요. 검정고시도 1학년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신 때문에. 그리고 재수 또는 삼수, 대학 다니거나 다닌 후나 목표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부원장님 되게 부드러우시잖아요. 따뜻한 분입니다. 다시 공부하는 건 실패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목표를 향해서 재도전하는 걸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격려도 받아야 되고요. 동료도 받아야 되고 한데 학습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선행학습 세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나 스스로 공부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들은 수업이 많은 겁니다. 인강 또는 학원 먼저 다 듣고 가르쳐준 대로 또는 고3 올라가서 사설 모의고사 양측이라 그러죠. 문제만 계속 풀어댔을 거예요. 수능엔 도움이 안 됩니다.
처음 보는 문제나 이해사고력 문제, 또 고민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부모님 세대처럼 양으로 공부한다고 승부되는 건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방향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땐 선생님들 역할이 중요하고요. 공부에 대한 건 학원에서 관여를 하겠죠. 근데 아까처럼 적은 인원을 관리해서 관여를 하는 거고 특히 올해처럼 국어 공부 같은 경우 단시일 내에 승분하지 않는 과목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학생들이 밀착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애정을 좀 갖고 있는 학원이라고 자부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이 자리는 상담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 학원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그 상담 신청서 나가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 부모님 연락처랑 체크해 주시면 학원에서 필요한 뭐 전화 상담을 드리거나 또는 방문 상담을 약속해서 따로 궁금한 사항들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 지원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도 대학 지원 잘 정보를 가지고 해 보시면서 또 다시 공부하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